자, 그 다음에 240페이지를 보세요. 보면 무건들이 나오는데, 자,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대리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다. 대리권이 있으면 뭐예요? 유권 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 뭐 간단한 거죠. 자, 그러면 갑은 갑소유의 땅이 있다. 땅이 있는데 을한테 갑이 대리권 준 적 없어요. 이 땅 팔아줘 부탁한 적 없어. 근데 을이 나는 갑의 대리인이요 라면서 대리인임을 사칭하고 병하고 이 땅에 대해서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다고 보자고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을이 나는 갑의 대리인이요 라고 사칭을 하고 나서 병하고 저 땅에서 1억 원의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을과 병 간의 계약은 갑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효다라고 얘기해요. 효력이 없다예요. 아무런 의미 없다.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내 땅이 있는데 어떤 놈이 내 대리하고 사칭하고 계약했다고 내가 책임질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무권 대리는 무효다예요. 한마디로 해서. 자, 근데 생각을 보자고 이제부터 문제 어떤 문제 발생하냐. 이 땅이 5천만 원짜리 땅이에요. 5천만 원짜리 땅인데 옛날부터 팔고 싶었는데 팔리질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을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얼마에 팔았어? 1억에 팔아버린 거죠. 좋아 안 좋아? 고맙죠? 계약 인정하고 근데 이 계약은 원래 갑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효니까. 그렇죠? 근데 인정하고 싶어 인정하기 싫어? 인정하고 싶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원래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서 무효지만 이 계약을 인정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럼 얘는 이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추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뭐냐면 추인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추인, 추후에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거 인정할래요? 한다는 거죠. 그럼 추인을 하면 저 계약 인정한다는 거 만다는 거야. 인정한다니까 을과 병 간의 계약은 갑에게 효력이 있다가 돼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근데 이 땅이 2억이에요. 예컨대. 예를 보죠. 2억인데 얘가 얼마에 팔았어? 1억에 팔았죠? 좋아 안 좋아? 2억짜리 땅인데 1억에 팔았잖아.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싫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안 돼? 돼.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효력이 없으니까. 근데 확실하게 하고 싶으니까 나 추인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추인 거절권이 있어요. 그래서 무권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은 뭐가 있다? 추인권이 있고 추후에 인정하는 추인권이 있고 추인을 안 할 거라고 얘기하는 추인 거절권 두 가지 권한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러면 얘를 보자 이제. 병. 상대방을 보세요. 자, 상대방 입장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을과 병은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는데 저 계약은 원래 갑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권 대리가 무효죠. 근데 갑이 추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유효가 돼버리고 유효가 되는 거죠.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돼버려요.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저 계약의 운명은 갑이 추인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저것은 갑의 의사에 달린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럼 을의 입장, 병의 입장에서는 제가 추인할 건지 말 건지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너 추인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뭐라면 최고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보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얘는 얘한테 갑한테 너 추인할 거요 말 거요 물어볼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얘가 아무 말 없으면 그건 추인 어떻게 한 거다? 거절한 거다.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본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 얘 입장에서는 지금 머리 아파 안 아파? 머리 아프죠? 지금 갑이 추인할지 말지도 모르겠고 저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려지는데 나는 괜히 이상한 계약 해가지고 지금 머리 아파 죽겠잖아요. 지금 원래 계약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얘는 이상한 계약까지 머리 아프니까 얘한테 하나의 권한을 더 줬어요. 얘한테 뭐냐면 철회권을 줬어요. 즉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철회권을 줬어요. 계약은 지켜야 한다 말아야 한다? 지켜야 되고 누구도 함부로 마음대로 계약 없앨 수 없어요. 계약을 뭔가 없애려면 뭔가 권한이 있어야 돼. 법적인.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얘는 이상한 계약에서 머리 아프니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한테 계약을 없앨 수 있는 철회권을 줬는데 이때 줘야 할 건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만 썼어요. 언제만? 선의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몰랐다.
즉 을이 무권대림을 모르고 계약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을이 무권대림을 알고 계약했다면 병의 입장에서는 그 계약이 잘못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계약을 책임져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거지, 그 경우에는. 근데 나는 모르고 했단 말이죠. 그럼 나도 억울하니까 내가 계약을 없앨래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뭐가 있냐면 추인권이 있고 추인 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 최고권이 있고 철회권이 있고 두 가지 권한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문제. 얘는 추인했어요. 그럼 그 계약은 뭐예요? 유효. 얘는 철회했어요. 그럼 그 계약은 뭐예요? 무효. 그럼 갑은 추인하고 병은 철회하면 어떡할 거냐? 어떻게 할까요? 하면 이때는 먼저 한 놈이 이겨요. 즉 갑이 추인했죠. 그럼 저 계약은 뭐예요? 갑이 추인했잖아요. 그럼 저 계약은 뭐예요? 유효죠. 병은 철회 못해요. 그럼 유효니까. 병이 철회했죠. 그럼 끝나서 안 끝났어? 병이 철회했잖아요. 그럼 계약은 뭐예요? 끝났죠? 무효죠? 그럼 갑은 추인 못해요. 그러니까 철회와 추인은 먼저 한 놈이 이겨요.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있죠. 자, 일단 보자고요. 242페이지 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했으니까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죠.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추인권이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죠. 그럼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한 거예요? 처음부터 유효한 거예요? 자,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 뭐라고 했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했죠. 그럼 소급표라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하는 얘기잖아,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추인을 하면 그때부터 유효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옆에 보면 241페이지에 본인의 권리에서 가로 1번에 추인권이 있고 가로 2번에 추인 거절권이 있죠. 그래서 본인은 뭐가 있다? 본인은 뭐가 있다?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무조건. 기본이니까. 뒷장 넘겨보세요. 3번 상대방의 권리에서 131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할 때는 추인을 어떻게 한 거다? 거절한 걸로 본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추인권 거절권이고 상대방은 일단 최고권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34조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는 철회권이 있는데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으면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때니까 악의인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선의인 때는 할 수 있는 거고 악의인 때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선의자만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135조를 볼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 1항 타인의 대리로서 계약을 한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는 누구의 선택?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그거 가끔 또 나와요. 상대방의 선택에 조차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뭔 소리인가? 보세요. 얘가 추인 거절했어요. 거절했어. 그럼 저 계약은 갑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병은 계약을 했어? 안 했어? 일단. 했는데 갑이 책임이 없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져야지. 누가 책임져야 돼? 우리 책임져야지. 그게 135조예요. 즉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누가 책임져야 한다? 을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을은 어떤 책임을 지냐면 누구의 선택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선택이라고 했어? 거기에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병. 그렇죠?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얘 보고 땅 내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땅 달라 계약했어, 안 했어? 했으니까 땅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서 줘야지. 사서 줘야지. 그건 당연히 계약 이행하라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못 사주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고. 이게 채무불이행이니까. 아니면 얘가 이것 때문에 손해본 거 있으면 얘는 얘한테 당연히 못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청구하든 이걸 청구하든 그 병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병 마음대로 계약을 이행해라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병이 선택해서 청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거기다 이제 그 얘기예요.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권 대리는요. 딱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개념 알면 되고 본인은 뭐가 있어요? 본인은 추인권, 추인 거절권,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 그것만 알아도 훌륭해요. 지금은. 그것 4가지만 알아도. 그 다음에 추인을 얻지 못하면 상대방의 누가 책임져야 돼요? 무권 대리인 책임지는데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소유방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까요? 표현들인데. 여러분들이 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또 이거 표현들인데 이걸 알아야 대리를 완벽하게 알아요. 표현대리까지 알아요. 근데 뭐 이걸 좀 복잡하니까 전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몇 가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표현대리는 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권리 외관 이론을 기초한다고요. 권리 외관 이론을 기초로 해서 본인에게 규칙 사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선이 무과시해야 되는데 이 표현대리가 3개가 있어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그 다음에 월권 대리, 권한 없는 표현대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후. 이 3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 다 설명하지 않고 이번 주에는 요것만 좀 설명해. 이게 뭐 시험에 제일 나온 게 이거니까 원래 월권 대리가 제일 많이 나와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라고도 하고 월권 대리라고도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뭔 소리인가 좀 보세요. 지금 잘 보세요. 갑소에 땅이 있어요. 을 보고 1억 이상에 팔라고 했어요. 아니다.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자. 을 보고 내 땅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 좀 빌려다 줘. 저당권 설정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럼 을은 뭘 할 수 있어요? 저당권이 뭔지 알죠? 은행에서 돈 빌리고 그 부동산을 담보 잡히는 게 저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네가 가서 나 대신에 내 땅을 담보로 돈 좀 빌려와줘. 이자 잘해가지고 저당권 설정에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럼 저당권 설정에 대리권을 줬으니까 서류 같은 거 다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등기필증, 뭐 인감이면 다 인감 도장 다 줘가지고 또 보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럼 얘는 뭘 할 수 있냐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럼 얘가 만약에 병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고 가벽의 효력이 있죠. 당연히. 근데 얘가 서류가 있는 걸 기화로 해서 병한테 판 거예요. 서류 다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병한테 매매계약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서류 다 있으니까. 그럼 일단 을과 병 간의 계약은 가백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만 그 다음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대리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있죠. 유권 대리하면 뭐라고? 무권 대리라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저게 유권 대리냐 무권 대리냐 알아야 되는 거지 일단. 그럼 유권 대리요 무권 대리요? 그치, 당연하지. 쟤는 뭐만 할 수 있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권한이 없는 일을 했잖아요. 따라서 을과 병 간의 계약은 뭐예요? 무권 대리로서 가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예요. 원칙. 당연한 얘기지 그거야. 무권 대리니까. 근데 내가 병이라면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병이라면 을이 서류 다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죠. 다 갖고 있고 갑이 을한테 저당권 설정의 대리권을 줬는지 혹은 매매에 대한 대리권을 줬는지 알아 몰라? 잘 모르지. 특히 갑은 미국에 있어 지금. 그 확인도 못하지 그건 당연히. 그렇잖아 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무조건 무권 내려고 한다면 얘는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땅 샀어도 소유자야 아니야? 매매한 계약에서 등기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 아니죠? 누가 소유자야? 갑이 달라고 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판이에요 지금 이거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니까. 그렇잖아 얘기가.
그러면 얘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 얘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있죠. 그쵸?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표현대리론이에요. 표현대리는 원래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이거 유권대리야, 무권대리야 원래? 무권대리. 아, 이거 무권대리잖아, 이거. 원래 무권대리인데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권리 외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외적으로 보기에 볼 거 아니잖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얘는 권리가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팔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얘가 볼 때는 서로 다 갖고 있으니까 외적으로 보기에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일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갑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상대방 병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유권대리와 똑같이 봐서 얘가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제도, 그게 바로 표현대리예요. 원래는 저게 갑에게 유권대리요, 무권대리요? 유권대리야, 무권대리야?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무권대리를 임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래를 못하니까. 만약에 표현대리 제도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요. 본인에게 확인 안 하면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본인이 미국에 있대. 걔 만나서 확인해야 돼. 미국 가서. 안 그러면 계약을 못 해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그거죠. 누가 대리인하고 왔어요. 대리인하고 왔어요. 계약하러 왔어요. 근데 만약에 서류 다 갖고 있죠. 그럼 믿어, 안 믿어? 일반적으로 믿어, 안 믿어? 믿죠. 그래서 계약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걔한테 그런 권한 준 적이 없대. 예. 그럼 유권대리야, 무권대리야? 무권대리고 나는 내 보증금이 뭐 다 날아갈 수 있잖아. 한마디로 해서. 그렇잖아. 걔는 달라고 되고 나 날아가는 거.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준 제도가 이 표현대리 제도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 중에서 이게 뭐라면 월권대리라는 거예요. 얘는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대리권이 있어, 없어? 있죠. 저당권자 대리권. 근데 권한을 넘었죠. 매매했잖아. 그래서 권한을 넘었다고 해서 이게 월권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있는데, 그래서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있는데, 요게 판례가 딱 하나가 있는데, 잠깐 설명해 줄게요. 호텔 판례인데, 자, 봐봐요.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판례가 딱 하나 있어요. 이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A라는 호텔이 있었어요. 근데 호텔에 헬스클럽이 있잖아요. 헬스클럽이 있는데 그 헬스클럽을 호텔에서 직영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임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호텔 헬스클럽이 있으면 그 호텔이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임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임대가 주로 많을 테지만. 그래서 A 호텔 헬스클럽은 갑이라는 업자가 임대해서 한 거예요. 임대해서 호텔 헬스클럽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갑이 내 거요 하면 아무래도 A 호텔은 신용도가 높은 호텔이고 좋은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하는 거요 하면 좀 신뢰가 떨어지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회원 모집 계약을 할 때에 A 호텔의 총 지배인, 판매상, 대리상 뭐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호텔 시설 우대 회원 모집, 즉 헬스클럽 회원을 모집했다는 거예요. 비싼 돈으로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호텔은 A 호텔의 총 지배인, 판매상, 지배상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묵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돈 받으니까 한마디로 해서. 임대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잘 벌어야지. 이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1년치 회원비를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받아가지고 얘가 튀어버린 거예요. 갑이 튀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원래. 얘 대리인이 아니야. A 호텔이 대리권 줬어요? 안 줬잖아.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갑이 책임져야지. 당연히. 근데 갑은 어떻게 했어? 날랐어. 그럼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러니까 얘들이 A 호텔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얘는 뭔 표현을 썼어요? 총 지배인, 대리상, 판매하는 표현을 썼죠? 근데 A 호텔은 그거 알았어, 몰랐어? 알면서 그걸 묵인했죠? 그럼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지만 대리권 수여했다는 표시가 있는 걸로 보여, 없는 걸로 보여? 있는 걸로 보여요. 대리권, 이거 발생하지 않았, 대리권이 이거 사실은 발생 변경 소멸인데,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보이고, 일이 이렇게 된 것도 A 호텔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알면서 묵인했잖아.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고. 얘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얘들은 얘 대리라고 생각했다면, 선임 뭐가 하냐면, A 호텔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표현대리라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근데 이제 표현대리에서 이제 보면은, 주로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대리권 수입 시한 편중에 월권들이 많이 물어봐요. 월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월권들이 수립하려면 월권 대리는 대리 권한을 넘는 거죠. 권한을 넘는 편들이니까 일단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권한이 넘어가지. 그래서 월권 대리가 성립하려면 일단 기본 대리권은 존재해야 돼요. 근데 이 기본 대리권은 임의 대리건, 법정 대리건 신경 안 쓰는데 이때 법정 대리에서 항상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일상가사 대리권이에요.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가 있지만 법정 대리에서 항상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일상가사 대리권이에요. 이 일상가사 대리권이 뭐냐면 민법 827조에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 마트 가죠? 마트 가요. 그럼 여자분들 남편분 카드 마구마구 그거 돼야 안 돼요? 마트 가서 남편 카드 싹 긁어도 돼야 안 돼? 애들 학원비 남편 카드 막 긁어도 돼야 안 돼? 돼요. 그거 누구 거야? 일단 그걸 알아야지.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간의 재산은 공유일까요? 별도일까요? 부부간의 재산은 공유일까요? 별도일까요? 그걸 알아야 되겠다. 중요한 거예요. 꼭 알아야 돼. 부부간의 재산은 별도예요? 공유예요? 부부 별산제예요, 우리나라. 부부간의 재산은 절대 공유가 아니에요. 별도예요, 별도. 그러니까 남편 명의 땅은 누구 거예요? 남편 거고 부인 명의 땅은 부인 거예요. 모든 재산은 누구 명의로? 내 명의로.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그거 당연한 거야. 남편 명의 땅은 남편 거고 부인 명의 땅은 부인 거지 절대 공유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내 명이라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이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TV도 안 봐? TV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있잖아요. 남자가 빚이 많아. 세금 안 내. 그쵸? 남자 명으로 돼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어. 부인은 집이 10채야. 그 다음에 차도 10대가 있어. 벤츠부터 다 있어, 한마디로 해서. 그쵸? 그거 왜 그럴까?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 재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려면 그 재산이 남편 거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 재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남편은 개털이고 부인은 돈 많고 이렇게 되잖아요. 또 세금 못 걷어. 못 걷어. 그러니까 이제 맨날 잠복하고 앉아있고 그런 건데 우리가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남편 명의 재산은 남편 것이고 부인 명의 재산은 부인 거예요, 무조건 법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집에 있는 냉장고 TV 있잖아요. 그건 내 거 안 써 있잖아. 그런 거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건 공유로 추정이 돼요. 공유로. TV나 냉장고는 공유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추정이 되니까 반증하면 깰 수 있어요. 내 돈으로 샀거든? 그럼 내 거야, 그건. 나중에 증명하면. 카드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를 취해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남편 통장에 있는 돈은 누구 돈이야? 남편 돈이고 부인 통장에 있는 돈은 부인 돈이야. 그거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 아니야, 절대 법적으로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예요, 법적으로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배웠어요. 모든 재산은 누구 명의로? 내 명의로. 그거 제일 중요한 거야, 한마디로 해서. 살면서. 자, 아무튼 우린 부부 별산제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남편 카드 막 긁으면 남편 재산 쓰는 거 아니야, 지금? 그쵸? 그거 되느냐? 원래는 안 되는 거죠. 허락이 있어야 쓰는 거지, 원래는. 근데 우리 827조는 뭐가 있냐면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부 간에는 일상가사에 대해서 서로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라고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가사니까 뭐 마트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애들 학원비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옷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허락 없이 대리권이 있으니까 마구마구 긁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백화점 가서 뭐 옷을 산다, 물건을 산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백화점 가서 500만 원짜리 샤넬백 싹 긁었어. 돼, 안 돼? 500만 원짜리 샤넬백 긁었어요. 되겠어, 안 되겠어? 난 안 돼. 이건희는 돼. 그게 일상가사야? 그건 일상가사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무권대리야, 그건 솔직히. 나는 안 돼. 나는 인정 못 해. 그건 무권대리야, 한마디로 해서. 자, 아무튼 그건 대리하는 건 아니는 거예요. 자,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남편 갑명의 땅이 있어요. 부인 을이 나는 갑의 대리인이요 라고 해서 병한테 파는 거죠. 누구 땅이에요? 갑의 땅. 남편 땅이야. 근데 부인 을이 나는 갑의 대리인이라고 팔아버리는 거야. 이게 대리권 준 적도 없는데. 자, 그럼 얘는 일단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어, 없어?
있지.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대해 서로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며. 그쵸?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권한은 있어요. 근데 땅 파는 게 일상가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을과 병 간의 계약은 가벽의 효력이 일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권대리로서 무효예요. 원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월권행위. 즉 권한을 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4번이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 이 정당한 이유는 이제 결국 선의 무과실인데 이제 보세요.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이제부터 이거 잘 봐야 돼.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정당한 이유.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자, 을이라는 애는 갑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데 서류 도장 다 가져와서 나는 갑의 대리인이요라고 팔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아까처럼 저당권자가 대리권이었는데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본 대리권은 있잖아요. 권한을 넘었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류라든지 도장을 다 갖고 있으면 믿어 안 믿어? 믿어요. 그래서 판례는 상대방 무권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라든지 인감 도장, 인감 증명 다 갖고 있으면 정당한 이유를 대체로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뭐 인감 도장도 맞고 인감 증명도 맞고 서류가 다 맞다. 그럼 정당한 이유 인정해줘서 얘가 이겨요. 무조건 이런 경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처럼 남편 땅을 부인이 팔았죠. 그렇죠? 그럼 얘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있고 권한을 넘었죠? 월권 대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당한 이유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3자는 인감 도장에 이런 거 얻기 어려운데 부부간에는 여러분 남편분 인감 도장, 부인분 인감 도장 어딘 줄 알아요? 몰라요? 알지. 가끔 모르는 분 계세요. 대부분 다 알죠. 어디 있는지. 신분증 빼오면 돼. 그죠? 주민등본 내가 띄면 돼. 인감 도장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부부간은 그러한 서류를 얻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부부간에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 안 해줘요. 서류를 얻기 쉽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제3자인 경우에는 인정해 주는데 부부간에는 인정 안 해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거래할 때에 부인이 와서 남편 땅 팔러 왔어요. 지금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서류 다 갖고 오죠? 그러면 본인한테 확인해야 돼 말아야 돼? 확인해야 돼요. 그건 정당한 이유 인정 안 해요. 한마디로 해서.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서류를 입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정해 주지만 부부간은 인정 안 해요. 절대로. 그래서 부인 땅을 팔러 왔어요. 남편 땅을 팔러 왔어요. 대리인으로 와갔으면 걔만 보고 사거나 팔면 절대 안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거. 몰라요. 이길 수도 없고. 본인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경우에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부부간은 인정 안 하는데 원래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비상가사. 비상가사의 경우 인정해요. 그래서 판례 보면 남편이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그 다음에 옛날 판례에 보면 남편이 장기간 지방 출장 갔다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장기간 지방 출장을 가버리면 연락 두절이죠. 한마디만 해서 전보 쳐야 되니까 한마디만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비상가사라고 해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해 주는 게 현재 판례예요. 한마디만 해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장기간 해외 나간 거겠죠. 그러면 비상가사라고 해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해 주는 게 판례예요. 한마디만 해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장기간 해외 나갈 일 있으면 도장 어떻게 해야 돼? 가져가야 돼요. 아니면 은행 대여금대 넣어놓든지 숨겨놓든지 그래야지 잘못 있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그건 정당한 이유 인정해 주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렇죠?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부부 별산제 모든 건 내 명의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표현들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죠. 244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1번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오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표현대리 제도이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에 의하면 표현대리는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무권대리라고요. 이거 무권대리고 유권대리 되는 거 아니에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유권대리 되는 게 아니야. 원래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이야기한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책임을 따는 일반적인 권리 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권리 외관 이론 나와 있죠. 옆에 보면 이제 법조문이 쭉 나오는데 별로 지금 볼 거고 그걸 한번 좀 보죠. 뒤로 넘어가 볼까요? 거기 보면 잘 나오는 게 첫 번째 판례니까 246페이지에 보면 판례라고 되어 있죠. 판례에서 동그라미 1번 판례에 보면
거기에서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아까 호텔 판례인데 민법 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 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에 유무하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을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가 있고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정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 다음 얘기 이제 여기가 나오는데요. 호텔 등의 시설 이용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 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 계약을 체결한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호텔이 묵인한 거죠. 그러면 125조의 표현들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에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그 정도만 일단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까요? 대리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효 취소하는 거다. 268페이지를 보세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일단 대리를 정리하면 대리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대리권이 있으면 뭐예요? 유권 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 여러분 상식에서 판단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판단해요. 대리는 본인이 해야 되는 계약, 법률행위를 해주는 것이고 대리권은 유권 대리하면 무권 대리다. 근데 무권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은 추인권이 있고 추인 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 최고권이 있고 철회권이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해도 돼요. 그다음에 표현 대리는 원래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표현 대리는 원래 무권 대리인데 상대방,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권 대리하고 똑같이 봐주는 제도예요. 한마디로. 이게 바로 표현 대리 제도예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가 나오는데 자, 그럼 저번에 얘기했지만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까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게 뭐예요? 무효고 취소는 일단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는데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취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효나 취소나 똑같은데 무효는 처음부터까지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효력이 있다가 취소권자가 취소야 라고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취소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똑같은데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뭐다? 부당이득이다. 돌려줘야 된다고 했죠. 단 103조와 104조 즉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폭행위만 불법 원인 급여란 것이 적용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 무효란 처음부터까지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가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취소의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무효고 어떤 경우가 취소냐? 무효 취소 원인이 도대체 뭐냐? 아무 때나 무효고 아무 때나 취소가 아니에요. 무효 원인과 취소 원인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무효 원인과 취소 원인 여러분이 다 배웠어요.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내가. 뭐가 있냐면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이 있고 뭐가 있냐면 효력 요건이 있다고 했죠. 그럼 성립 요건에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앞에서. 지금은 이거 기억 못해도 돼요. 어차피 기억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확정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 즉 반사회적 법률행위하고 폭력행위하고 두 개가 있고 의사표시 하자에 4개의 법정이 있다 있죠. 지인이한 의사표시, 통정의 허위표시,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4개가 있었죠. 원래. 그러면 어떤 경우가 무효고 어떤 경우가 취소냐 했을 때게 아무 때나 무효고 아무 때나 취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번에 배웠죠. 미친놈 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의사무효죄 행위. 무효. 의사무효죄 행위 무효예요. 불확정한 법률행위 무효. 그렇죠? 불가능한 법률행위 무효.
그렇죠? 강행법 위반한 거 무효. 그렇죠? 선량한 분석 기타 하에서 위배되는 법률행위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폭리행위 무효. 진위 아니의 표시 농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2주 됐죠?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한데 진위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진위함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죠. 그러니까 원래 유효인데 무효가 될 수 있고 통정의 표시 무효예요. 그 다음에 강박에서 목에 칼등이 된 거 절대적 강박 이거 무효예요. 다예요. 이게 무효가. 이것밖에 없어요. 무효예요. 취소 언제 취소냐? 제한여자 미성년자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피성년 소견 피한정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제한여자. 여기는 취소가 없어요. 차고 취소, 사기 강박 취소. 끝. 없어요. 그러니까 무효하고 취소 원인은 아무 때나 무효고 아무 때나 취소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해야만 무효고 여기에 해당해야만 취소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계약해놓고서 아무 때나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한여자만 어떻게 해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차고나 사기 강박 때문에 취소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해당해야만 무효가 되고 여기에 해당해야만 취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268페이지에 무효와 취소의 의의는 보면 되고 이번에 취소와 무효와 취소의 원인 나와 있죠. 그게 이거예요. 결국은 이거. 여기 있는 거예요. 당사자 목적의 살펴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 보면 무효의 의의 보면 되는데 거긴 뭐 이번에 보면 무효의 일반 효과에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서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뭐다? 부당이득이다. 다만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데 불법 원인급여는 103조, 104조 즉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폭리행위만 불법 원인급여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 거 없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면 일부 무효, 전부 무효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일부 무효의 의의를 보세요. 거기 뭐라 되냐? 법률행위가 일부 무효인 경우 우리 민법 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뭐라고요? 뭐라고 해서?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일부 무효는 뭐다? 전부 무효다. 다시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전부를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조항만 기억하면 되는데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면 어떻게 된다? 전부 무효다. 일부 무효는 뭐다? 전부 무효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법률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유효하다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뭔 소리인가 보자고요. 갑소유의 토지 위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어요. 갑소유의 땅 위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토지와 건물을 전부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하고 5월 30일 날 얘는 돈 주고 땅하고 건물 주게 했어요. 5월 30일 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4월 29일 날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불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5월 1일 계약 당시에는 건물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물 판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저걸 배웠는데. 이주대생 기한 할 때. 원시적 불능.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약이죠? 그 계약은 뭐다? 무효라고 배웠어요. 아니, 없는 건물 팔았으니까 무효지, 당연히.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고 했죠? 무효예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다 팔았는데 건물 매매계획이 뭐가 된 거예요? 건물 매매계획이 뭐가 된 거야? 무효가 된 거죠? 그럼 토지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땅과 건물을 다 팔았는데 건물 매매 계약이 무효인 거예요, 지금. 그럼 토지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무효다. 소리잖아.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팔을 때 건물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토지 매매 계약도 뭐다? 무효다.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니까. 근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유효하다고 되어 있었죠? 거기에 있는 거기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런 거죠. 보세요. 얘는 5월 1일 날 토지와 건물 다 팔았고 5월 30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건물은 낡아서 철거하고 나는 땅이 필요한 거야. 나중에 하더라도 건물이 생각한 거지 어차피 철거할 생각이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4월 29일 날 불타버린 거죠, 건물이. 그럼 건물이 없더라도 얘는 땅 말고 샀을까, 안 샀을까? 샀겠지. 그 경우에는 토지 매매 계약은 뭐다? 유효하다라는 얘기예요. 일부 무효는 어떻게 되다? 일부 무효는 뭐다? 전부 무효인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법률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만약 걔는 건물 없더라도 토지만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그 얘기 나오니 그 얘기예요. 일부 잘 기억해주세요. 항상. 이거 법조문밖에 안 물어봐. 근데 거의 일부 무효는 뭐다? 전부 무효다.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다. 그거 주의해야 돼요. 보시면 되고. 요걸 굳이 가르쳐 줄 필요가 있을까? 271페이지에 유동적 무효 법리가 나오는데 가르쳐 주시라 이것도 뭐 시간 있을 때게. 여기가 조금 복잡해요. 이 유동적 무효 법리는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좀 공부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텐데 잠깐 설명해 줄게요. 어떤 건가? 자,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건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부동산 투기죠. 부동산 투기 가장 문제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냐면 부동산 투기에 우려가 있는 지역 있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버리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도장 찍어주세요, 허가해주세요 신청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지금 보면 그게 있었죠. 제주도 신공항. 제주도에 공항을 새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땅가 올라? 오르죠. 그래서 그 지역을 다 토지거래 하고 묶어버렸어요. 전부 다. 투기 우려에 있으면 다 묶어버려요. 무조건 일단.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 했죠? 매매계약 하고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뭐예요? 유효.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가 돼버려요. 계약이.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허가 신청하기 전, 허가 받기 전이에요. 아직. 허가 아직 안 받았어. 그럼 그 계약은 허가를 받으면 유효고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니까 아직 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니까 유효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죠.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죠. 그 상태를 뭐라면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얘기해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말하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법 순서가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나? 자, 이제 보세요. 갑하고라고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 5월 20일 날 중도금 5,000, 5월 30일 날 잔금 4,000 주고 그 다음에 5월 30일 날 서류 주고 돈 받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근데 아직 허가를 받기 전이에요. 그럼 갑과 을 간의 계약은 뭐냐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 그럼 이때 적용되는 법리가 어떻게 되냐. 첫째, 일단 이것만 해줄게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왔어요. 첫 번째로. 자, 그러면 아직 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상태에서 중도금 날짜가 된 거예요. 중도금 날짜. 그럼 원래 계약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하니까 갑이 을한테 그러거든. 중도금 내놔.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중도금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면 당연히 줘야죠. 줘야 되고 안 주면 채무불이행이고. 아까 계약 내용 계약 이행하면 채무불이행했죠. 자, 근데 지금은 저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이에요. 허가받기 전이에요. 지금 허가 아직 안 받았어. 근데 5월 20일이 돼버린 거죠. 중도금 살래. 중도금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제목이 뭐예요? 유동적 뭐예요? 무효.
원칙이 뭐라는 얘기야? 원칙이 뭐라는 얘기야? 무효라는 얘기죠. 원래. 그럼 계약의 이행은 청구할 수 없다. 허가 받기 전에는 중도금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중도금 안 줘도 채무불이행 아니에요. 채무불이행 아니에요.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원칙 뭐라고 해? 제목이 유동적 무효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원칙이 무효니까 중도금 안 줘도 계약의 이행은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도금 안 줘도 채무불이행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협력 의무 이행 청구할 수 있을까? 하나 문제 봤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허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죠? 갑이 을한테, 을이 갑한테 같이 손잡고 가서 허가 받으러 갑시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허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되니까 같이 가서 허가 받읍시다.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협력 의무를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같이 가서 허가 받고. 셋째, 계약금 계약에 한 해제권. 자,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 계약금 계약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원래 계약은 지켜야 한다, 말아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근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 중에 해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해제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권한 중에 해제권이 있는데, 해제권은 원래 법정 해제, 약정 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의 해제도 있고,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은 원래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은 뭐예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 법이 정한 해제권이 발생해서 법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걸로 할 수 있어요. 법정 해제권이 발생해서. 근데 이제 계약금 계약, 원래 계약은 지켜야 되는데 계약금 계약을 맺어놓으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분 나쁘다고 계약을 없앨 수가 있어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사교적으로 알 텐데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고.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어떻게 하고?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100을 상환하면서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면서 해제하는 거예요. 그게 민법에 있어요. 한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집 샀어요. 집 샀어. 근데 집을 사는데 잘못 산 것 같아. 나 없던 걸로 하고 싶어. 그럼 나 그냥 없던 걸로 할래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통해요. 그냥 무조건 계약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계약금 계약을 했잖아요. 그 계약금 계약의 효력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계약금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 돼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돼요. 그리고 판 사람 있잖아요. 판 사람이 팔았는데 집값이 오르네? 올라. 그러면 팔기 싫죠? 그럼 계약 없애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0을 상환하면서 해제하는 거예요. 그냥 해제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뭐냐인지. 나중에 채권법 시간에 다시 배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계약금 계약에 한 계약 해제는 언제까지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사자 일방의 이행에 착수 전까지 할 수 있어요. 당사자 일방의 이행에 착수 전까지. 그게 언제까지냐면 되게 중도금 낼 때까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계약금 계약 시간에 얘기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좀 낮았는데 옛날에 청라지구 있죠. 인천에 청라지구 막 개발할 때에 청라지구가 미분양이 엄청났어요. 지금도 미분양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엄청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아파트 회사에서 700세대인가를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했는데 계약한 세대가 10세대가 안 돼요. 계약한 세대가. 계약금도 3천만 원인가 그랬어요. 한마디로 해서. 계약금 3천만 원인데 10세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아파트 건설회사는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졌다가는 망하는 거지 한마디로 해서. 분양세대가 10세대가 안 되는데 700세대 중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뭐 하면 돼요? 계약 해지하면 돼요. 해지할 때 그냥 해지하는 거 아니죠. 계약금 받은 거 어떻게 해야 돼? 100 상환. 그러니까 그때 계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100 주고 해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계약금 냈는데 그냥 얼마 받았어? 6천 받고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청약 한번 잘해서 3천 벌었죠. 한마디로 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설사 입장에도 고쳤다 망하거든. 그러니까 3천 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3억이면 해결되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 경우에도 얘 계약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으니까 얘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 계약금 포기해야 되고 얘가 계약하려면 2천만 원 주면서 해제해야 돼요. 한마디로.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자, 그러면 지금 유동정부 형태죠? 유동정부 형태라도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해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약금 계약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계약금 계약의 해제는 가능하다. 계약금 계약의 해제는 가능하다예요. 그럼 어떤 게 확정적 무효냐? 당연히 불허가 받으면. 허가 못 받으면 뭐가 되겠어요? 확정적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의 목적이야. 이게 뭔 얘기냐면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계약을 하면서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의 목적의 계약이 뭐냐면 서로 간에 어떻게 하는지 우리 허가를 회피하도록 하자. 허가 안 받기로 하자.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죠. 허가를 회피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허가를 회피하자고 처음부터 계약을 했으면 허가 받겠다는 거 안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도 확정적 무효다예요. 그 다음에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은 언제냐? 허가를 받으면 당연히 뭐겠어요? 허가를 받으면 뭐가 되겠어? 확정적 유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즉 이 상태에서 5월 25일 날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되어버렸어요. 그럼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됐어요 지금. 그럼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되죠. 따라서 이 경우에 확정적 유효가 돼버려요. 한마디로 해서 허가를 받는다든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든지 그러면 확정적 유효가 돼버려요. 판례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 좀 좋아요. 25일 날 해제됐어요. 27일 날 재지정됐어요. 다시 지정돼서 재지정. 그럼 25일 날 해제됐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확정적 유효가 됐죠? 27일 날 재지정됐죠? 다시 유동정보효과 아닐까? 아니에요. 지정이 해제되는 순간 확정 유효가 되고 재지정됐다고 해서 다시 유동정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아무튼 이런 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지금은 뭐 이걸 뭐 굳이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갑소유의 토지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어요. 갑이 토지와 건물을 다 을한테 팔았죠. 을한테 팔았는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토지거래 건물 다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거예요. 그럼 이거 땅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허가 받기 전에는 땅 달라고 할 수 없잖아. 계약이 무타청 못하니까. 그럼 먼저 건물만 먼저 등기해 주세요.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토지와 건물 다 팔았죠. 을한테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거예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허가를 받아야만 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아직. 그럼 먼저 건물만 먼저 등기해 주세요.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10분 전에 했어요. 10분 전에 내가 뭐라 했어요? 일부 무효면 됐죠? 10분 전에 했어요. 10분 전에 한 것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2주일 지난 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절대 기억이 안 나요.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죠. 따라서 저 경우에 건물만의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판례가. 그 판례가 어디냐면 270페이지에 있어요. 270페이지 맨 밑에 있는 판례가 저 판례예요. 저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무효행위 전환 나오는데 거기부터는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죠.